예, 국정원 해킹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어제도 진상규명 방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국정원 사태에 대해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여야의 입장은 들어보고 해법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현주 원내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국정원에서 불거지는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데는 여야의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지난 10일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졌으니까 오늘로 이제 한 보름 가까이 진행이 되는데 약간 좀 답보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현 시점에서 이번 그 의혹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선 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을 하는 기관인데 이게 자꾸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여러 국민들한테 의혹을 자꾸 만들고 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안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발생한 이 문제도 사실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정원이 갖고 있는 그 임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것이 지금 의혹이 제기돼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72비를 계속 가려야 된다는 이런 입장인데 그것이 어디까지 과연 국정원의 임무, 그 임무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될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팩트를 근거로 해서 아주 비밀스럽게 정보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비밀스럽게 이 문제는 처리가 돼야 될 문제지 이게 국민적인 의혹을 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이제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현주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국민적 의혹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규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이 의혹 차원에서 그냥 남겨뒀을 때는 오히려 국가 권력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국가 안보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전하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안보에 굉장히 이렇게 보면 좀 예민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문회를 하든 상임위를 하든 예를 들어서 정보위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이 의혹을 밝혀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정보위 청문회가 어떤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양보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는 정보위에서는 청문회를 하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 예를 들어서 안행위 같은 경우에 지금 경찰이 이제 그 임모 과장 이제 자살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와서 안행위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임위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미방위에서 예를 들어서 SK라든지 KT IP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통신사들이 이렇게 감청을 당하고 이렇게 해킹을 당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방위도 현안 보고를 하고 질의응답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은 여러 가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검찰의 수사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서 또 법사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지금 우선은 현장 조사부터 하자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해킹을 당했다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밝혀진 것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 이거밖에 지금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혹이 지금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확대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정원이라는 데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것 자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 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해킹을 했다 그러면 그 해킹에 대한 피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 문제가 이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구매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이건 정말 국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누를 우리가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총을 구입했어요. 왜 구매했습니까? 국가안보에서 구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총을 어떤 군인이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그 군인에 대한 문제로 이것을 북한에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군인들한테 그 부대에서 군에 무기를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것 사실은 우리 지금 얼마나 이게 정보전입니까? 이 정보전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도구를 사용한 건데 그 도구를 사용한 걸 가지고 지금 이것이 민간을 사찰했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이건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좀 규명돼야 될 사안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들으면서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바고요. 지금 해소해야 된다는 것은 어차피 지금 야당에서 현장 조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빨리 들어가서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보위를 통해서 비밀스럽게 해결해야 된다. 이건 국가의 기관을 지금 통째로 지금 우리가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청문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정보위라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는 이제 정보위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련 상임위를 이제 뭐 동시에 열고 필요하다면 이제 검찰의 수사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네. 그리고 아까 전하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요.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우리 국민들도 그것만 가지고 물론 의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얘기들을 하시진 않을 거고요. 지금 보면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그 이탈리아 그 해킹팀이 한국 그 IP 138개 접속한 흔적이라든지 어쨌든 국내 그 IP에 접속한 이런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국내의 어떤 그 민간, 국내 내국인들을 사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현장 가서 현장 검증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 검증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무슨 검찰에 뭐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실 지금 정도면 국정원에서 이미 만약에 문제가 있는 증거가 있었다면 벌써 은폐를 했거나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현장에 간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의 어떤 사용 기록이라든지 그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어떤 자료들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제대로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상임이나 청문회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를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가려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현장에 마지막에 가서 확인하는 작업 정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자료를 좀 먼저 보자 이런 입장이신 그렇죠. 자료를 제대로 검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검증을 하는 것이 바로 정보위 청문회고 또 상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자칫 현장만 불쑥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료에 대해서 아는 사전 정보나 우리가 조사한 거 없이 그냥 현장만 불쑥 가면 그냥 갔다가 그냥 마치 견학하고 오는 것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우리가 국정원 여러 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하진 의원님은 과거에 이제 컴퓨터 회사도 이제 뭐 대표도 지내셨고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로그 파일 원본 같은 7개 분야 30여 건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이제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국가를 위한
하는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제가 뭐냐? 일단 신뢰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정원 자체를 못 믿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 문제를 파헤치려고 그러면 국정원을 아예 그냥 존재 자체를 없애는 거나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원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민간을 사찰한다는 것이 간첩이 난 간첩이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간첩으로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민간인으로 볼 거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다음에 로그 파일이라는 것이 그 많은 데이터 중에 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를 어디가 민간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 국가적으로 이것을 개방해야 될지 예. 안 해야 될지 이 문제도 있고요. 또 방법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이 만약에 밝혀졌을 때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정원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은밀한 방법을, 그것도 어렵사리 은밀한 방법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국가가 또 정부가 또 국회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문제를 위해서 그걸 다 까발렸을 때, 그것이 많이 노출됐을 때 국정원은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방법을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한 피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제는 뭐냐? 국정원은 일단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하고 있는 걸 신뢰하고 사건이 터져서 피해 당사자가 생겼을 때 그 피해 당사자에 대한 문제를 차근차근히 해결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의혹 해소라고 해서 그 로그 파일을 갖다 놨다고 해서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료는 사실. 기밀이라고 보시고 국정원을 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네, 지금 보세요? 국정원을 신뢰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국내 IP에 접속한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이렇게 일단 그 중에 어떤 것을 추려가지고 검증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고 좀 보호하자.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덮어놓고 보호하자는 건 아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입장을 갖고 계세요? 국내 IP에 접속한 흔적이 지금 뭐 그건 138개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하시는데, 예. 지난번에 우리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랬고 예. 지금 접속을 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이것이 해킹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감청을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접속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우리 국회도 사실 야당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 또 야당에서 국정원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가의 기관은 기관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신뢰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에서 일하시는,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국회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우리 그런 거는 좀 보호해줘야 된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건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고요. 또 일부 조직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팩트가 사실이 발견됐을 때 그 발견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국회에서 떠들고 언론에서 떠든다고 해서 국정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요거 않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로 좀 여쭙고 싶은 게 정보위 차원에서 이제 네. 정보위원들한테는 모든 그렇죠. 걸 다 그건 공개할 충분히, 용이 있는 건가요? 아니 글쎄 그건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보위라는 것이 납득이 갈 만한 납득이 그리고 정보위가 국민들이 알 권리를 예. 정보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해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비밀이 유지되는 예. 상황에서 앞서 어느 선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선까지를 정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게 지금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정보위에서 비공개 청문회라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지금까지도 정보위에서는 계속 이렇게 국가기밀에 대한 것들을 다루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비공개를 그렇죠. 하고 있는 네,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아니, 우리 그다음에 제가 그 아까 개인의 일탈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해킹 프로그램을 개인이 구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국내 IP가 이렇게 접속이 됐다라는 것은 나왔고요. 그러면 그 IP를 접속했다고 해서 뭐 이것이 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또 이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임모 과장께서 이제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기셨는데 그 맥락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보면 그 파일을 삭제를 하고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일 삭제 같은 건 국가기밀이에요. 국정원에서도 스스로 주장하듯이 뭐 대북 정보라든지 이런 국가기밀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일개 과장급이 마음대로 삭제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을 보면 이분이 그 당시에 이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런 어떤 그런 것을 담당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자살할 때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그 분야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서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살하면서 그 전 부서에 있었던 파일을 운영했던 파일을 삭제를 하셨어요. 이것도 이 국정원 체계상, 지휘 체계상 이것도 맞지 않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분이 그렇다면 이제 의혹이 어떤 의혹이 있냐면 윗선에서 뭔가 윗선과 상의를 하고 삭제를 하지 않고서는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꾸 이렇게 해명이 좀 필요한 거죠. 진상 규명이.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제가 본 국정원 직원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낱낱이 알고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안보상 그분들의 활동, 그분들의 그것은 우리가 보호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하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건드렸을 때 국가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또 구체적인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이 문제가 좀 그래도 좀 조용히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현장 생각하는 거예요. 조사가 우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장 조사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 또 논의하자는 현장 그런 조사라는 입장이신가요? 것이 지금 우리가 제기된 의혹을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한다 그랬을 때 자,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사실. IP 아까 네? 그 IP 접속 흔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네. 사실은 접속했다는 것 자체로 해킹을 우리가 전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것은 국정원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IP가 우리 국내 IP가 접속됐다? 국내는 간첩이 없습니까? 국내는 우리 적대 세력이 없습니까? 충분히 접속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그렇기 뭐 때문에 정리를 아까 좀 해야 될것 전하진 같은데, 의원님께서 피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밝혀졌을 때 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우리 아니야? 이러셨잖아요. 우리 국민 중에 그러니까 국정으로부터 누군가 피해를 당해서 정말 이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제기해야 말씀드린 건 된다는 거죠.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 요구를 하는 거고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검증을 해서 또 상임위라든지 지금 비공개 청문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어느 정도 또 그 얘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현장 검증을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국회에서 필요한 것들은 비공개로 하고 국민들한테 공개할 것만 글쎄요, 하면 예, 되지 뭐. 않느냐라고 앞서 얘기를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죠. 이제 반복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말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원 해킹 의혹 때문에 이제 현안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추경 문제 아니겠습니까? 야당도 이제 추경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제 뭐 처리해야 된다 그런 이제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로 뭐 연계가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추경하고 뭐 국정원이 연계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되고 있을 뿐이고 추경은 추경대로 또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여러 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세입과 관련해서는 이 세입 경정 규모가 한 5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규모 큰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세수 결손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 매년 한 3년째 지금 미루고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요. 그러면 이 세수 결손이 반복해서 계속 발생하는 게 원인이 뭐냐?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서 그렇더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차라리 전망 자체를 갖다 볼속을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또 이 세입에 대한 어떤 세수 결손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뭐 법인세를 인상을 한다든지 혹은 정상화를 한다든지 이 공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축소시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논의를 좀 하고 책임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입 부분은 저희가 주장을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왜 이게 문제냐 하면 이걸 계속 그대로 놔두면 국채 발행에 대해서 아무 책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이전에 저희가 볼 때는 여당에서 좀 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인세 인상 부분을 좀 부대 의견으로 좀 달려는 부분이 쟁점인 건가요? 야당에서 좀 주장하는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입 경정이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재발 방지 대책을 같이 수립하는 게 책임 있는 국회의 당연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러면 재발 방지 대책이 뭐냐? 그럼 세수 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법인세 정상화밖에 없다. 현재 또 그렇다고 해서 여당에서 뾰족한 수를 내놓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부대 의견으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대 의견 좀 달자라는 것이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출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래 처음에 메르스로 인한 어떤 메르스 가뭄 대책이죠. 가뭄 예. 대책이었거든요. 그럼 추경이라는 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본 예산 편성할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심의가 이렇게 좀 대충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본 예산에 편성되기 어려운 이런 예산들을 눈먼 예산들을 마구잡이로 끼워 넣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메르스 가뭄의 그 본질에 좀 벗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 보니까 SOC 관련해서 굳이 이번에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2016년 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말에 심의하면 충분한 예산들을 이번 추경에 막 집어넣어서 엄격한 심사를 피해 나가려 하는 것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좀 삭감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뭐 한시가 급하고 내일까지 일단 시한으로 삼고 있는데 제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가능할까요? 않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추경 예산은 사실 그 메르스나 가뭄 때문에 편성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고통, 지금 아주 단기간에 얻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과 지금 그 조달에 따르는 법인세 인상 문제 등을 함께 연기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인세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지금 진행되고 논의가 되어 오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경 예산하고 이것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추경 예산은 좀 가급적 내일 저희가 본회의가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원만하게 좀 타결이 돼서 국민들의 시름을 좀 있게 좀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SOC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협상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뭐 SOC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지금 포함되는지 제가 그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절충이 되지 않을까 여야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뭐 다 돼서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현주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